역사 강의도 있지만 뭐 제 그 대표적이라고 할까요?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 대한민국사인데 그게 시사주간지에다가 연재했죠. 그래서 시사 문제를 역사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뭐 그런 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당시의 호응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풀어주는 역사와 오늘이란 코너도 이 유튜브 채널 중에 간간히 선보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주제이긴 하지만 꼭 가볍지는 않죠. 단식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화화하는 단식 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식 투정을 하는데 언제 썼나를 찾아보니까 15년 전에 썼습니다. 신의 21이라는 영화 잡지에다가 가볍게 썼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단식 투쟁이라는 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기자들 쫙 모아놓고 단식 투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비꼬아서 단식 투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식 투정이란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썼던 칼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최병렬 대표가 이렇게 비장하게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기자들이 쫙 와 있죠. 기자들 쫙 와 있는데 이렇게 기자들 와 있는 것 같고 와서 이런 데서 이제 단식을 투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병렬 대표만 한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촛불을 들기 직전이에요. 타블렛 PC 나오기 직전 2016년 9월 말인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또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단식한 사람들의 요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좀 가볍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또 아이엠 피터라는 파워블로거가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순실 뉴스 보도가 사라지고 이정현 단식이 도배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타블렛 PC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물건 나갔지만요.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직후에 이 부검 문제 갖고 시끄러웠고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고 단식을 했던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밥맛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아마 애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하고 숟가락 놓는 일 많잖아요. 근데 거기 어른들이 잘 안 넘어가죠. 아이들은 왜 숟가락 놓냐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소중하니까 하고 나 밥은 먹어 하고 이제 애가 나서면은 부모님들이 어이구 그래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단식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불고기나 피자 같은 거 냄새 살살 피우면은 애들이 다시 언제 밥 안 먹겠다고 했냐는 듯이 밥 먹고 그러는데 이 정치인들 사실 단식 투쟁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단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겁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며칠 가다가 쓰러지는 척 해요. 쓰러지는 척 해서 이제 가는데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쓰러졌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제 갔죠. 근데 아마 우리 기억에 남는 단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세월호 때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2014년 여름에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을 했죠. 그때 제일 오래 단식을 하신 분이 유민 아빠. 유민 아빠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셨는데 이때 40일 단식을 하셨죠. 40일 단식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동조 단식할 때 뭐 사실 단식장을 침탈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갖고 단식장 침탈 우려가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서 그러니까 동조 농성을 했는데 저도 그때 그 옆에 텐트에서 한 닷새쯤 그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유민 아빠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주 의연하게 당당하게 있었고 저는 그때 교황님 오실 때까지 그 농성장을 지키는 게 임무였어요. 교수들. 그래서 교수들 한 7, 8명이 같이 단식을 하다가 그 교황 오셔서 뵙고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만 유민 아빠는 계속 단식을 해줬죠. 그래서 40일까지 해서 단식을 했더니 참 이거 기막힌 사진이죠. 여기 화면 바뀌는 게 조금 늦네요. 여기 옷에 보면은 단식을 하면은 40일 단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바지가 저렇게 뭐 이게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헐렁해지고 갈비뼈는 다 드러나고 그런데도 꼿꼿하게 단식을 계속 하셨습니다. 단식을 계속 하시다가 40일 되던 때 실려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딸이 그 둘째 딸이죠. 그 유민이 그를 잃고 둘째 딸이 가서 이제 이렇게 안겨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녀 관계 이런 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큰 딸이 이렇게 아빠 옆에 착 달라붙어서 하는 경우 참 드물 텐데 아주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뭐 유민 아빠가 애들을 팽개쳤다느니 뭐 했다느니 아주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유민 아빠 단식할 때 저는 단식을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텐트에 이제 바로 건너편 쪽에서 단식을 시작하셨고 유민 아빠가 병원에 실려왔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한 10여일 단식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단식을 하셨는데 원래 문재인 의원은 단식 안 하는 게 좋다. 단식하지 말자. 이제 그런 주의자셨지만 뭐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워낙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론에서 와글와글 했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율 스님, 우리 역사에서 제일 오랫동안 100여일 단식을 하셨던 전 세계적으로도 이외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단식을 했더니 지옥과의 물난리가 났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갈등을 조장한다. 딱한 문재인 이렇게 아주 문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연하게 단식을 계속하셨고 유민 아빠도 찾아보고요.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이죠. 그러다가 며칠 못하고 이제 실려갔는데 아마 우리 역사에서 제일 오래 단식을 한 분은 지율 스님이죠. 지율 스님이 100일을 넘게 단식을 했는데 이건 참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하셨다 하셔도 이렇게 듣고 이제 정말 돌아가실 지경이 되니까 그건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니까 그때 이 농자 알아보시겠죠. 사진 조금 늦게 전환이 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찾아와서 단식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랬던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보수 언론에서 이제 물어뜯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만류를 하셨었고 또 단식을 했었던 사람 중에 제 친구도 단식을 세게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가 임시정부 청사를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분이고 여기가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자동 선생님 그리고 그 따님인 김선현 지금 오토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데 바로 아마 여러분들 장강일기라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 에 관한 책이 있죠. 우리 여류 독립운동가 정정화 여사.
요 품에 안겨 있는 요 짱구 애기가 바로 김재동 선생. 지금 올해 이제 3시 되셨죠? 27년생이시니까 93시 되셨는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 김선현 대표가 지금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 노조위원장이었어요. 노조위원장을 하는데 그때는 호주계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이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호주에 가서 이제 그 반대 농성을 시작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단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대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소금 안 먹고 물만 먹고 단식을 하면 진짜 못 버티거든요. 소금 먹어줘야 염분이 안 빠져나와서 버티는데 물만 먹고 단식을 하니까 뭐 혈압이 일주일 만에 혈압이 50으로 떨어지고 이제 하루 더 있으면 죽는다 뭐 산다 이제 그런 지경이었대요. 그때 뭐 한국에서 다 그 난리가 났고 말렸는데 이 정정화 여사 그 당시에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녀딸을 참 이뻐했는데 할머니는 전화를 하셔서 단식 중단하라는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할머니죠. 그러면서 아가 네가 네 의지로 그만두는 거면 그만두지만 남들 얘기 듣고 하면은 그건 너한테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주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단식하고 7일째 되던 날인가 이제 호주은행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갖고 타결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단식이 있죠. 누군지 요 사진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죠. 나중에 삼락합당을 해서 보수 쪽으로 이제 군사 독재하고 손을 잡아서 비판을 받지만 70년대 80년대 훌륭한 야당 투사였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는 전 총재죠. 신민당 전 총재는 가택연금을 시켜놓습니다. 가택연금을 시켜놓고서 이제 외부 접촉도 안 되고 그런 상태니까 단식을 시작했죠. 단식을 시작해서 여기 이제 상도동 계의원들 중진들이 이제 쭉 병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분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언론은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정치 현안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러니까 그 당시 안기부장이죠. 국무총리, 안기부장, 민정당 대표, 또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정권 실세들이 모여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도대체 정치 현안 저게 뭐냐 사람들이 궁금했었죠. 궁금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이거예요. 어느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 그러니까 김영삼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보도하기 전에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하고 안기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여당의 최고위층이 모여서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제 이러다가 김영삼이 단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23일인가 꽤 오래 했죠. 정치인 단식 중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이분이 김영삼 총재가 나중에 최동열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 때 거기 이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명언을 남겼죠. 굶으면 죽는데이. 내가 단식해봐서 하는데 할 게 아니다. 단식할 게 아니다. 빨리 밥 먹어라 하면서 굶으면 죽는데이 하는 명언을 남겼죠. 명언을 남겼는데 진짜로 굶으면 죽습니다. 오래 굶으면 죽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식이라면 아마도 바비 샌즈 1981년도에 64일간 단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일랜드의 국회의원이에요.
27살 청년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는 청년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그 청년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 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한국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비 샌즈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수감이 됐는데 정치범으로 대우를 해달라, 양심수 대접을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국무총리가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총리가 그 대처 수상이었죠. 그래서 대처 수상을 상대로 단식을 했는데 진짜로 이건 끔찍했어요.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음이 임박했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비 샌즈를 죽게 할 수 없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영국에다가 압력을 가했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비 샌즈를 죽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동조 단식도 했어요. 릴레이 단식도 했는데 바비 샌즈가 결국은 66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도 그 당시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66일 만에 죽었고 바비 샌즈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에 9명이 더 죽었는데 정말 그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꿈쩍도 안 한 게 있었습니다. 이 바비 샌즈의 얘기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식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들한테 영양제를 놔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들의 뜻에 따라서 아들의 신념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로 고민하는 이 모종을 그린 거고요. 또 이제 그 흥거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In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투쟁을 지켜나가는 그런 또 이제 정말 눈물겨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마침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 칼럼을 쓰게 된 게 바로 이 영화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In the Name of the Father하고 Some Mother's Son, 어머니의 아들하고를 이제 며칠 간격으로 봤는데,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 걸 보고서 단식이 쉬우냐,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이 골목 구멍가게 찝져 먹는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단식 투쟁인데, 그걸 얼마나 야당 대표, 지금 국회의원 몇십 석을 갖고 있는 대표가 할 짓이 없어서 단식을 하냐. 이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무기마저 뺏어가는 거냐. 그리고 단식 투쟁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화가 나서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식 투쟁을 하면 말이죠, 강제 급식을 해요. 그냥 영양제를 놔주는 정도가 아니고 목에다가 고무호스를 집어넣어서 이걸 강제로 급식을 하는데, 단식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호스가 빠지면서 강제 급식하던 음식물이 이 기도로 넘어가서 죽고 그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 예. 우리 단식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강주룡이라는 분이 계시죠. 강주룡 하면 아마 고공농성을 오래 했었던, 그러니까 김진숙 씨의 왕언니에 해당하는 분이죠. 김진숙의 왕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분이 단식 투쟁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고공농성을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단식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은 중요한 게 복식을 해야 하는데, 회복이 돼야 하는데 회복되기 전에 또 단식에 들어가고 또 단식에 들어가고 하다가 몸을 해쳐갖고 결국은 이제 풀려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단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게 평양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죠. 고공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농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불과 8시간, 9시간 만에 끝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채공녀, 그래서 뭐, 무슨 녀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쓰는 말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아마 채공녀가 아닌가 싶어요. 신문에다가 그 공중에 떠 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그 운항할 때 채공 시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공녀였는데, 이분이 올라간 을밀대가 사진이 이겁니다. 우리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진이죠. 새벽에 광목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이제 돌멩이를 탁 던져서 이제 이렇게 걸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주무셨대요. 참 담이 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산불 나왔다가 지붕에 희끗희끗한 그 분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해서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 보이니까 연설을 했는데, 아니 그 뭐하러 지붕에 올라갔어 했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깎으려고 한다, 임금을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임금을 깎으려고 하니까. 그때가 대공황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올라가서 투쟁을 하는데, 당시 임금 사정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의 절반, 그리고 어린 소녀들은 또 성인의 절반. 그러니까 이 강주종 같은,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조선인 여성 소녀 노동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주종은 그 당시에 30살 먹은 성인이었으니까 소녀 노동은 아니지만, 소녀 노동 같은 경우는 일본인 성인 노동자가 받는 돈의 반이에요. 조선 사람이라고 절반, 여자라고 절반, 소녀라고 절반. 그러니까 강주종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일본 성인 남성 노동자의 4분의 1을 받고 있었는데, 그 벼룩이 간을 내먹어야지 그걸 깎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강주종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 월급 깎이고 많은 거면은 여기까지 올라왔겠냐. 그런데 나 하나 월급 깎이는 게 아니고, 내 월급이 깎이면 우리 작업반 월급이 다 깎일 거고, 작업반 월급이 깎이면은 우리 공장 노동자들 월급이 다 깎일 거고, 그럼 평양 공장 노동자들 월급이 다 깎이고, 결국 조선 팔도 노동자들 월급이 다 깎이게 될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죽했으면 여성의 몸으로 여기 올라왔겠나.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 을밀대 뒤로 올라와 갖고 그 밑에다가 그물 쳐놓고 뒤에서 이제 확 밀어갖고 잡아왔죠. 그때 잡혀간 다음에 강주종 바로 풀려갔습니다. 아까 복사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그 감옥에 가셨던 거고요. 강주종 바로 풀려났어요. 근데 조선 팔도가 뒤집혔죠. 아무리 그래도 그 여성이 저기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 을밀대라는 데가 이 사진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 앞에 와 있는 중학생이 같이 한 프레임에 잡히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질 않죠. 우리 2층보다 좀 더 높은. 그래서 이걸 을밀대가 앞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뒤쪽은 절벽이라서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 올라갔었습니다. 한 7, 8m 정도 될까요? 이제 그 정도에 올라갔었는데 조선팔도가 뒤집혔어요. 겨우 8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주종 얘기를 하면서 늘 가슴이 아팠었던 건, 김진숙 씨가 40m 위에 올라와서 300일을 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스타케미칼 거기 그 회사 그쪽에서도 400몇십일 있다가 이제 간신히 타결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둔감해진 것 같아요. 지율 스님의 100일 단식하니까 이제는 뭐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한 20일 바꾸는 거는 인터넷 신문에도 잘 안 나요. 그런 식이 됐는데, 우리가 좀 더 이분들의 절실한 투쟁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주종은 풀려난 다음에 뭘 했냐면, 여성 노동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평화공장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공장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전문 경영인을 모셨는데, 아예 전문 경영인이 이상한 짓을 해서 돈을 떼어먹는 바람에 그 공동체 사업이 실패했죠. 그 공동체가 목표로 했었던 거, 여기 보시면은 생산기관의 사회화, 노동생활의 합리화, 이윤분배의 균등화, 지금 어떤 하나의 공동체의 이상으로서도 순색이 없는데 90년 전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평양 정로라고 돼 있죠.
평양의 적생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어용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그 지하로 들어와서 혁명적인 변혁을 꿈꾸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그런 그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이 이제 걸려들었죠. 거기 2명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강주종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주종은 이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강주종만이 아니죠. 우리 장기사 아까 그 강제 급식 얘기, 강제 급식 얘기가 나왔죠. 강제 급식을 하다가 잘못된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970 그러니까 4년 정도에 3년 4년 그러니까 그 유신 직후에 강제 수도를 아주 뚜르게 패갖고 강제 전향을 시켰는데 그 전향의 칼바람이 언제 또 왔냐 하면은 이 광주 항쟁 직후에 1980년 그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옥중에 있는 사람들 또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바깥 사회에 바람이 불면은 그게 교도소 안에까지 그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향 공작을 세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옥중에서 저항이 벌어졌는데 이분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이 있죠.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이제 그냥 뭐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이나 그걸 위반해서 형을 살잖아요. 뭐 그 법 자체도 악법이지만 더 흉악한 악법이 뭐냐면 전향을 하지 않으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형기를 마쳤는데 안 풀어주니까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걸 강제 급식을 했습니다. 강제 급식을 해갖고 같은 날 2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같은 날 2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변형만 그 김영성 이 2분의 그런 저항을 민주운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도 또 논란이 있었죠. 아마 그 참전 군인들 뭐 그 재향군이나 그런 데서 의문사위원회에 쳐들어갔었던 게 바로 이분들을 민주운동 유공자로 그 인정을 해줬는데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킨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든 일이고 단식을 하면 실제로 단식을 해서 죽거나 강제급식을 해서 죽거나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또 있었죠. 박관현이라고 광주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1980년 5월 그 참 우리가 이게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만 참 그 미안한 게 서울의 봄이라고 통칭을 하죠. 너무 서울 편중된 그 용어 같은데 1980년 그 당시에 그 광주가 이제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광주 항쟁이 벌어지기 전에 광주권의 학생운동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학생회장이에요. 복학생으로 나이가 좀 많았는데 학생회장이 돼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고 연설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광주 항쟁이 벌어지니까 그 광주 항쟁이 그렇게까지 이제 대규모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학생회장은 당연히 검거 대상 1호니까 그 처음에 5.17 나던 날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를 빠져나왔는데 5.18 이제 항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광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외곽을 다 차단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항쟁 기간에는 박관현이 죽은 것 아니냐, 살해당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압되고 난 다음에 수배 상태로 있다가 검거가 됐는데 이분이 옥중에서 단식을 하다가 이제 풀었다가 또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단식을 뭐 바비센지처럼 그렇게 길게 60 며칠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단식을 계속했던 거예요. 계속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돼서 됐고 이게 정말로 근데 이 죽음은 정말 묻혔죠. 김영삼의 단식은 그래도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박관현의 단식은 사회에서 아는 사람만 알고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관현을 기리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청송감호소에서도 2003년도에 그러니까 또 단식농성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까는 사회안전법, 김영성, 변형만 2분은 사회안전법이었는데 이건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회안전법은 뭐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사상범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면 사회보호법은
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재판 없이 그냥 그 구금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 요건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폐지를 요구하면서 그 청송가무소, 청송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죠. 오지에다 가무소를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서 200여 명이 단식했고 이 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도 폐지가 한동안 안 되다가 바깥에서 사연보호법으로 징역 살았던 분들 또 나서서 그 이제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간신히 폐지가 됐습니다. 단식 사례는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바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라이치 사건. 근데 이분들은 단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여자 기숙사에서 그 이제 밀린 임금을 달라고. 그러면 사장이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기숙사에 문을 끊어버렸어요. 단전 단수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식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회사에서 한 3, 4일을 그 굶어가면서 버티다가 이대로 버틸 수는 없다 해서 신민당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배고파 못 살겠다라고 해서 짜장면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못 먹더래요. 아니 왜 그 배고파 못 살겠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을 거 줬는데 왜 못 먹냐 했더니 이제 신민당사가 마포에 지금 그 공동선거까지 지금 이제 녹십자가 들어서는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섰는데 거기 강당이 있지만 강당이 좁으니까 이 회사에서 농성하던 사람은 400명인데 400명이 다 오지 못하고 200명만 왔는데 어떻게 끊었냐 하면은 감옥 갈지도 모르고 뭐 붙잡혀 가서 고생을 할 거니까 언니들 나이 순으로 끊어서 언니들만 왔대요. 그러니까 더 어린 여공들 동생들은 그러니까 18 먹은 어린 여공들은 회사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느냐. 그래서 그 시민당이 그 얘기 듣고 없는 살림에 중남동이죠. 지금 녹색병원 있는 거기가 이제 YH 본사였는데 거기에다가도 200그릇을 더 시켜주니까 그 제사에 먹었다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고 이제 그게 이렇게 우리를 나가려면 어디로 가단 말입니까 했더니 김영삼 총재가 올라와서 야당 당사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이렇게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노동자가 맨발로 끌려가잖아요. 맨발로 끌려가는데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명이 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이렇게 들려나가서 신발로 쫙 남았는데 그 지난번 촛불 초기에 그때 보니까 이 명품 신발 누구 건지 기억나시죠? 최순실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단식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했구나 이제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 참 파란만장하죠. 단식이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역사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가끔씩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좀 댓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죠? 댓글을 옆에 보시면 제가 가서 구독해 주시겠다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초등생을 위한 근현대사. 제가 청소년 근현대사는 썼는데요. 아직 초등학생 거는 못 썼습니다. 초등학생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혼자 하실 때는 교수님 이름도 같이 불러주시면서 하셔야지 이게 계속 이게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 그러니까 저 유튜브 선생님 사부님의 가르침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김종희님께서 인사. 제일 먼저 들어주셨네요. 여기 첫 번째 구독자는 우리 정주선 대표님께서 어저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바로 구독을 해주셨고요. 원래 교수님은 채널을 좀 잘 꾸미고 그리고 좀
자료도 좀 많이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오픈을 딱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교수님께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냥 막 우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아직은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될 거니까 미리 좀 구독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태까지 강연했던 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모아놓고 이제 뭐 그 일단 뭐 자료실 비슷하게 뭐든지 링크를 걸든지 이제 그러겠습니다만 또 사실 이 채널을 위해서 우리 정 대표님께서 요새 이제 맹훈련을 시켜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 기계치라서 얼마나 진도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 대표님 처음에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든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성 선생님의 본명은 이은정님이시라고. 반갑습니다. 이걸 이제 이름을 한번 불러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은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정성 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생이세요? 네, 제가 그 초등학생 책이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얘기를 쉽게 한다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는 거는 오히려 쉽고요. 그건 뭐 사려 있는 얘기 쭉 하면 되는 거니까. 청소년 걸 하나 쓰셨잖아요. 청소년 걸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걸 쓰고 난 다음에는 고민이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와달라고 하면은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졌죠. 5학년이라고 하시네요. 5학년이고. 그래서 이게 강의가 교수님 그냥 강의를만 쭉 하셔도 괜찮고 하시다가 댓글이 있으면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리액션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제 컴퓨터에는 지금 댓글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 정 대표님 그 컴퓨터를 보니까 댓글이 보이네요. 근데 눈이 나빠서 댓글이 잘 안 보이는데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크게 나오게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게 참 그 밥맛이 떨어져서 그냥 밥숟갈 놓고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촛불 나오고 그럴 때는 힘들겠죠. 근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다시 편집해서 교수님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 못하시더라도 후원 대신에 이 유튜브 앞으로 영상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영상 많이 봐주시고 광고 건너뛰지 마시고 채팅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도록 하고요. 특히 그냥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푸는 것들 좀 이제 약간 제가 좀 부지런을 떨어야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